1번 카드 리딩 할게요. 이분 자체로는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되게 활발하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내담자님에게 느끼는 경쟁심 같은 게 은근히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와 나의 사이에서 우리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조금 더 불리하고 내가 왜 항상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체로는 굉장히 잘 만나고 싶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이는데 항상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 내담자분들께서 주도권을 잡고 더 나를 이끌려고 하는 모습에 약간 지친 모습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자체도 나는 항상 맞춰주는데 왜 나한테 맞춰주지 않을지, 그 나한테 언제 맞춰주지 그걸 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좀 마음이 상했다고는 보이세요. 그리고 항상 나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항상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지만 내담자분들은 내가 어디를 나가든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친구들도 만나고 바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을 때는 너가 나를 보러 와줘야 되고 연락도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 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상대방을 좀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내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나만 맞춰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조금 자존심을 많이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담자분들도 그래, 나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더 이제 자신만만하게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화롭게 조율이 되는 것보다는 서로의 이제 경쟁심으로 좀 약간 밀어냈다고 보이는 사이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당시에 정말 그래, 너 잘 살고 나도 잘 살 수 있어, 우리 각자 좋은 사람 만나자 하면서 이렇게 헤어짐을 갑작스럽게 헤어짐이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은 지금 심리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가 만났던 게 정말 진심으로 만난 게 아니라 단순히 재미로 얕게 만났던 사이인가,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서 떠나주는 게 너에게는 더 행복한 길이겠구나 하면서 한 발 물러섰던 것도 있을 수 있고, 헤어질 당시에 나는 너에게 좋은 사람이 못 될 거야, 그러니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슴 아프지만 헤어짐을 좀 고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은 항상 다시 내담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만나기는 했지만 좀 더 깊은 사이로 갈 수 있다고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 자체도 나도 잘났고 이제 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나한테 딱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만남을 하면 할수록 내담자분들이 더 생각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한켠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는 후폭풍이 좀 조금씩 더 세게 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항상 SNS를 염탐을 하기도 하고 카톡 부사를 염탐을 하기도 하고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태로 보여요. 나도 이제 안정적이고 좀 정착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게 내담자와 정말 이렇게 연애를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다고 보이고, 그래서 내담자의 눈치를 되려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으로 보이면 내담자분이 더 좋아했던 것보단 남자분이 더 좋아하셨던 걸로 보이세요. 그런데 내담자분은 나도 너를 좋아하지만 내 성격이 원체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하는 것보단 내 생활도 중요하고 인맥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남자는 이제 내담자분에게 굉장히 딜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점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내담자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항상 그렇게 연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평하게 연애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담자님을 항상 볼 때는 이 상대방분은 항상 이 사람은 내가 옆에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없으면 나는 정말 너무 힘들겠다, 못 살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락이 온다고 하면 술 먹고 연락을 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언제 어느 때 눈치를 보고서 연락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리딩을 보고 있는 내담자분들은 지금 당시
같이 썸을 타고 있거나 아니면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는 있지만 다시 소유하고 싶고 다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그 기회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내담자분도 이 사람이 다시 받아주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하고 정말 깊은 관계로 갈 수 있을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지만 이제 내담자분도 그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을 다시 만난다고 하면 이분이 연락을 할 때 내가 아닌 척 하면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락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럴 때는 이제 내담자분께서 너가 속마음을 똑바로 얘기를 하면 나도 받아줄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계속 숨기고 나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겉모습으로 이기려고만 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하면 내담자분의 마음이 확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연락이 왔을 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내담자분은 조금 진실적인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분께서도 진실적으로 마음이 딱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내담자분이 이끌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연락이 오는 시기로는 5월 중순 정도 보이고 있어요. 5월 중순에는 재회를 하자고 연락은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냥 친구로 지내자 아니면 아는 사람으로 그냥 연락만 하고 지내자 그리고 그냥 연락을 뭐 잘 지내냐 뭐 하고 있냐 이런 쓸데없는 연락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마음이 없다기보다 내 마음을 숨기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식으로 연락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선을 긋는 것보다 이분이 정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좀 꺼내주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2번 카드 리딩할 때요. 이분 자체는 굉장히 엄청 처음부터 저돌적으로 좀 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다고 밀고 들어왔는데 막상 사귀고 나니까 나한테 관심은 없고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 할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뒷전으로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담자님 입장에서는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가? 정말 그냥 재미로 사귀는 건가? 뭐 가둬놓은 물고기일까?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 자체도 처음에 다가왔을 때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니라고 보여요. 진심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분 자체로서는 지금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잘해야 더 만나야 될지 그리고 내담자님께서 정말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기는 너무 저돌적으로 확 달려들었는데 내담자님께서는 되려 시큰둥한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이분도 자기 마음이 확실한지 내담자님 마음이 날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확실한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감정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그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되려 다른 쪽으로 관심을 쏟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더 외부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담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숙한 연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애기 같은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처럼 그냥 좋다고 만나고 싫어서 헤어지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지는 않은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담자님이 딱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 깊은 감정보다는 가볍고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연애를 좀 추구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좀 바라보는 방향이 많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해서 집중도 잘 못하기도 하고 본인 하고 싶은 것만 너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제 이별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그런 처음에 대시를 했던 마음도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지만 상대방이 이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크세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 보이질 않고 왜 내가 표현을 해도 그걸 자꾸 의심을 하는지 내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의심을 하고 이렇게 못 믿는 눈초리로 항상 선을 긋고 나한테 대하는 건지 그 부분이 참 의심스러워서 이별을 좀 받아들이셨다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 다시 만날 수 있다고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 자체로도 이제 내가 당장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나는 내 옆에 사람이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너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빨리 찾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내담자분도 충분히 이 사람이 헤어지자마자 다른 여자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뭐 SNS나 프사가 자주 바뀌는 걸로 봐서 굉장히 불안하고 다른 여자가 생길 것 같았다. 다른 여자가 있다. 나 만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의외로 이분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냥 한 사람만을 오히려 집중해서 만나기도 하고 단지 내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관심을 좀 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관심을 안 줬을 때 잠수도 다 보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상대가 무조건 100% 맞춰주길 바라다 보니까 내담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막상 또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 당시에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관심이 또 많이 그립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워낙에 고집도 부리고 많은 관심을 필요로 했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것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던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텐데 내가 좀 미처 몰랐다. 그래서 좀 후폭풍이 많이 온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연락 오는 시기 볼게요. 이분도 지금 당장에는 뭐 누군가가 빨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아직 내담자를 잊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담자를 항상 보고 있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본인이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내담자분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바로 만나는 거 아닌지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도 그거를 꾹 참고 먼저 연락이 오겠지 하면서 굉장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내가 연락도 안 하고 상대가 연락 오기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이 싸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지기 때문에 먼저 내담자분이 이분에게 연락을 먼저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이고요. 이제 연락을 먼저 하시는 시기로는 4월 셋째 주에 연락을 하시면 이분도 그에 대해서 연락을 많이 기다렸다. 그리고 나도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과를 하고 나타나실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늦어지면 뭐 4월 셋째 주로 보이시지만 그 전에라도 카톡 프사나 SNS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모습이라던가 혼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올려주신다면 이분도 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빨리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최대한 또 이분이 더 빨리 연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회를 되는 시기로는 4월 셋째 주 이후부터 재회의 흐름이 보이니 그 전에 연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번 리딩 할게요. 3번 분은 좀 회사에서 만나거나 모임에서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상황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됐던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남자분이 대체적으로 마음을 좀 표현을 잘 못했다고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내가 느꼈을 때 우리는 정말 이게 사귀는 게 아니라 좀 사귀더라도 썸이 아닐까? 썸 같은 사이 아닐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적으로 굉장히 좀 방해가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선뜻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계속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유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이분 자체도 굉장히 성향적으로는 계산적이신 분 같아요. 계산적이고 또 굉장히 날카롭고 냉정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때도 보통 이분 입장에서는 아무런 느낌 없이 얘기를 한 거지만 내담자분이 느끼기에는 정말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도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너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너무 이랬던 제약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님이 만약에 길거리에 가서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분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남들한테 좀 피해가 가는 행동이야. 그냥 옆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내담자님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겉으로 보여지게 나를 액세서리로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항상 이 사람에게 뭔가 이 사람은 참 위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좀 보호해줘야 되고 이 사람을 챙겨줘야 되는 사람으로 좀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내 속마음으로는 이 사람은 항상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항상 모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 말고 내가 정말 질린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빨리 만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좀 하셨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생각보다 이분 자체가 계산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한 번에 두 사람, 세 사람을 만나는 자체를 에너지를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나는 내 일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내가 남는 시간에 내 연인과 충분히 시간을 갖는 거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잘 만나지는 않더라도 그 이후 시간에 나와 단둘이의 시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남자분에게 사랑을 좀 표현해 주시는 걸 보이십니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내 남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나를 좀 보러 올까? 언제나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오래 만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없고 계속 이 사람은 또 나보다는 일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 남자인 입장에서는 항상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너무 지치기도 하고 좀 힘들다고 보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이분이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남자님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외로운 연애는 하기 싫다. 너가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면 여기서 그만 만나자 하고 되려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헤어짐을 고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자체는 워낙에 성격이 딱 맺고 끊음이 정확하다 보니까 그래 헤어질 거면 여기서 너의 의견을 수용을 해줄게, 헤어질게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이 남자분도 상대방도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남자분이 딱 거기서 우리 헤어져라고 했을 때 그럼 나도 노력을 한 만큼이지만 더 이상 나는 노력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가 원한다면 헤어지자고 하고 또 헤어짐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왜 나는 내가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또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까지는 좀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드신 부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괜히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좀 간우를 하는 게 아닐까, 서로 각자 생활이 있고 서로 유지해야 될 품위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다 간섭을 하면서 연애를 하는 건 자기 입장에는 좀 아니다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담자님은 또 계속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내담자님께서도 상대방하고 헤어진 당시에 상대방이 굉장히 그리워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세요. 언제나 연락 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자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분 자체도 본인이 계속 이렇게 지내왔던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했고 살아온 방식이 틀린데 이 방식을 어떻게 맞춰갈지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 남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런 점은 좀 잘 해보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회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재회가 좀 빨리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세요. 그리고 이분 자체도 이제 내담자님께서 바라는 거는 다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뭐 연락이 잘 안 되더라도 잘 못 보더라도 좀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만났을 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신에게 시간을 쏟을 테니 그 점은 좀 믿어달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님이 항상 마음이 만났을 때는 좋지만 또 만나지 않았을 땐 불안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돼, 시간 낭비를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충분히 만나서 시간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가치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내담자님이 이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고 이분을 만나지 않는 시간에 내 시간을 좀 더 할애하여 시간을 보낸다면 이분도 충분히 그 의견을 좀 수용을 하면서 본인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회 시기 한번 볼게요. 재회 시기로는 굉장히 빨리 보이는데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는 날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뒤면 재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되려 막 그 사람을 일부러 자극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요한 상태로 있는 게 이분에게도 더 좋은 방법이고 내담자님께서도 재회를 더 빨리 끌어당기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상태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안부 문자라도 한번 전해주신다고 하면 이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너무 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부터는 이 상대방 분도 연락을 좀 하려고 하는 포지션을 좀 취할 거예요. 그때 뭐 푸사나 뭐 SNS나 내가 혼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분이 신호를 보낸다면 그때 선 연락을 하셔도 좀 제어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4번 카드 리딩 할게요.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조금 이분하고는 좀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좀 뭐 사정도 있고 부모님 사정이나 주변의 환경적인 사정, 그리고 뭐 경제적인 사정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이게 잘 안 되셨던 부분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런 진행 과정에서 서로 주장하는 게 굉장히 다르긴 했는데, 이제 내담자님 분께서 좀 속마음을 좀 자세히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 자체로는 내가 알아서 움직이기보다는 내전남님이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본인도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내담자님께서는 내 마음을 좀 미리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도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는지 굉장히 답답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성향을 보자고 하면은 이분 자체는 조금 뭔가 한 곳으로 또 우직한 것보다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다른 길로 또 바로 빠져나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성격이 급하다고 보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강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여린 분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떨쳐내는 게 굉장히 힘든 분이세요. 내가 여기서 내 기준을 딱 내려놓으면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강한 분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의 주장을 좀 더 강요를 한 게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라는 답답함도 있기도 한데, 이분 자체로는 굉장히 생각도 많아요. 생각도 많기도 하고 되게 큰 틀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굉장히 소소한 거에, 큰 틀보다 소소한 거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되려 그 소소한 부분에서 화가 나고 삐지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멘탈도 약하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헤어지고 나서 나는 정말 인생 끝났다, 인생 망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또 이분이 느끼기에는 내담자님은 너무 즐거워 보인다, 어떻게 헤어지고서 힘들지 않을까? 왜 저렇게 즐겁게 살고 있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내담자분이 일부러 좀 그렇게 자극을 주려고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분 자체로는 지금 뭐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릴 수 싶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멘탈이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내가 다시 만나더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상처는 받고 싶지 않아 라면서 조금 더 회피하는 성향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소식이 올련지 저제나 소식이 올련지 항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라푼젤이 성에 갇혀 있어서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올 때를. 좀 그 상황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성에 갇혀서 언제나 또 연락이 올 거야, 해가 뜨면 연락이 올 거야, 나는 이제 곧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혼자 자기 위안을 좀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 되게 상상을 하고 굉장히 상대방 분과 내담자분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남은 건 자기 혼자밖에 없고 자기 곁에 아무도 없고 내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분 또한 뭐 감정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주는 척 하면서 내가 딱 어느 순간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분은 그 말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 회피를 하고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니까 내담자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뭐가 기분이 변화가 있나? 뭐 다른 게 일이 생겼나? 하면서 굉장히 답답해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만나면 내가 정말 속 터져서 못 만나겠다 라는 식으로 헤어짐을 좀 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자체도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 머릿속에서 만약에 1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한다면 1부터 10까지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뭘 꺼내 써야 될지 기준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1이라는 숫자가 정말 이 중요한 숫자인데도 그거를 못 보고 계속 주변만 맴돌고 있다 보니까 실상적으로 자기가 딱 해야 될 일을 잘 못 찾는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나마 내담자분이
그런 거를 좀 잡아주는 사람이어서 이분이 그래도 되게 많이 의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당장에 이제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이분도 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흔들리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내담자님한테 또 되려 헤어지고 나서도 집착 아닌 집착도 할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만나야지 왜 안 만나? 처음에는 딱 내가 헤어졌다고 정말 연락 안 할 거라고 단호하게 나왔지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내담자님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질수록 이분은 그때서야 집착이 나오면서 내담자님에게 조금 강요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언제 올지 절제 올지, 뭐 자기도 다른 사람을 뭐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선도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는 않고, 내담자분이 계속 오기는 기다리기는 하지만 왜 안 오는지 빨리 오라고 계속 좀 집착적인 집착, 만약에 차단이 돼 있다고 하면 내담자분이 대려 차단을 나중에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담자님도 이분을 딱 받아준다고 하면 딱 받아줬을 때 또 어느 정도의 선은 딱 지켜주면서 또 계약적인 그런 서약을 좀 이분에게 확실히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분 자체도 자기 기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다시 이런 연애의 반복이 반복될 수도 있어서 이분은 지금 언제든지라도 다시 올 수는 있다고는 보이는데, 이 집착이 좀 강해지는 시기로는 5월 달부터는 굉장히 집착적인 면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전까지는 두 분이서 제외를 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만날 생각이 있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 5월 달 이후로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못 만나겠다, 이 사람 아니어도 난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다 싶으면 좀 과감하게 차단을 하고 좀 주변 사람들을 다 차단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담자님하고 이제 다시 이분하고 다시 만나게 되면 앞으로 흐름을 보자고 하면, 그래도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많이 하시고 본인의 잘못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담자님이 말을 잘 듣고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꼭 제외를 한다고 해서 나쁜 흐름은 아니세요. 더 이제 그 기존 상황에 좀 반전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추천을 하지만, 만약 내담자님께서 지금 당장 나는 제외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 싶으면 조금 일찍 좀 주변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